개방입니다. 여기 썼잖아요. 북한의 종교 개방. 그렇죠. 예. 북한의 종교 개방이 종교 개방. 예. 종교 개방에서 북한은 이미 종교 불모지예요. 없어요. 네. 사실상 그 성당 하나 있고 사찰 하나 있고 네. 저 평양에 네. 러시아 정교회 성당 하나 있거든요. 네. 여기 써져 있죠. 종교 현황에서. 근데 그것은 과시용, 홍보용이에요. 없어요, 네. 사실. 없는데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웃기는 나라죠. 그래서 이걸 비정상 국가라 하는 거예요. 비정상. 종교가 없는 나라를 어떻게 네. 정상 국가를 할 수 있냐. 네. 그래서 정상 국가가 돼야 국제사회에서 뭐 좀 일이 되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정상 국가의 조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가 종교예요, 종교. 예, 예.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은 아직도 교황청하고 수교가 안 됐습니다. 정식 수교가 안 됐어요. 정식 수교가 안 된 상태에서 종교 교류만 하는 거예요. 예. 하는데 왜 그 나라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종교를 제한적으로 개방한 거예요. 예. 가톨릭만 예. 공식적으로 정상 국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북한도 그래서 김정은이 예. 그걸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하노이 회담 때. 그렇죠. 예. 예. 그 전에 김일성 주석 때도 1991년에는 1년에 태영호 비서관, 의원 그 자서전 보면은 그때도 외교 고립이 돼서 예. 그때 우리나라 북방 정책이 성공해가지고 외교 고립이 돼서 저 어려울 때 요한 바울 2세 교황을 초청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태영호 책에 의하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에다. 있는데 잘못했다가 체제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스톱시켰다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 체제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하고 중국의 사례를 봤거든요. 아, 쟤들이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종교를 개방하구나. 자신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청에서는 선교 자유를 인정해라. 그렇게 말 안 하지만 5가지 조건을 해줘. 그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베트남 수준의 개방이 돼요. 그 5가지 조건이 옛날 문재인 대통령 그 할 때 방북할 때 그 조건 그거 아니었나요? 그때는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왔지. 아 그래요? 그럼 그 5가지 조건이라는 건 언제 교황청이 비밀 협상할 때 나온 걸 내가 취재해서 쓴 거야. 비밀 협상이 그러니까 옛날 하노이 그 협상 때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다 돼가 있었는데 구분 능선이 넘어갈 정도 돼 있었는데 존 볼턴 때문에 안 된. 전부 안 됐지. 그것 때문에 안 됐지. 그 5가지 조건이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첫째가 북한 당국이 가톨릭 공동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당도 있고 뭐 수도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법적 지위 인정 안 되고 있잖아요. 베트남 인정해 주거든요. 제한적으로. 신부 양성이라 할지 이렇게 해줘요. 근데 숫자 딱 제한해. 다 안 해줘요. 그 인정해라. 그러고 교황청이 인정한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게 해요. 지금 안 되거든. 개별로만 인정을 해요. 특별히. 그러지 말고 다 인정해서 신부가 언제 어디서든지 성당에서 살 수 있고 뭐 마당에서 살 수 있고 집전하게 해라. 그럼 그 종교 자유가 허용되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탄압에 두려움 없이 미사에 들어가게 해라. 지금 안 되잖아요. 석방 문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 석방해라. 그러면 다신 감옥에 갇지 말라는 거지. 종교를 지금 성경만 갖고 있어 깜빵하잖아요. 불경만 갖고 있어 깜빵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넣으면 안 된다. 지금의 방북 조건으로 석방하라는 얘기는 다시는 이렇다고 해서 수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교단체, 뭐 불교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종교단체 인도적 지원을 지금 허용 안 하거든. 다른 나라는 다 허용하잖아요. 이 5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베트남이나 중국 수준의 개방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협상의 이제 기술로 선교 자유를 허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나. 그건 너무 그 자극적인 그 협상을 깨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그럼 우리가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겉으로는 자유 있다고 하거든. 내용으로 없어버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선교 자유니 종교 자유니 얘기 안 하고 이걸 해라. 그러면 실효적으로 종교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협상을 한 거예요. 다 내가 이걸 뭐 지었겠어요? 다 들은 거예요. 다 했는데 하노이에서 다 기대가 높았는데 그 다음날 존 볼턴이 개폐가 깨자려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그 두고 보십시오. 그때 뉴스를 보면은
미국은 이게 다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 그렇다 다 대부분이. 그리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해갖고 조치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는 이제 나이브한 거죠. 3박 4일 동안 기차 타고 갔잖아. 루루라라 될 줄 알고. 그리고 갈 때 이제 개선 장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여기 와가지고 딱 실패하니까 얼마나 상심이 강했어요. 정말 쪽팔리고 다 닫아버린 거예요. 하고 모든 대외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것도 끊어졌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좀 더 나타났잖아요. 코로나19 되니까 다 봉쇄해버렸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그 뒤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해제되니까 지금 되고 있고 일부 이제 막 좀 교류가 되고 있죠. 관광객도 받고 지금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2기 때 와가지고 존 볼턴은 그 하노이 노딜 이후로 7개월 만인가 파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선거 때는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욕하고 그랬잖아요. 네, 욕하고. 그러니까 존 볼턴이 지금 행정부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미 관계가 어느 날 전격적으로 지금 비밀 협상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전격적으로 뭐 회담이 될 수도 있고 내 느낌으로는 트럼프 전용기가 평양에 갈 거예요. 여기 저 뉴트 깅리치 있잖아요. 그 친구 그러더라고. 그냥 그 뉴트 깅리치가 공화당의 1인자 있잖아요. 옛날 워싱턴을 정가를 쥐어잡던 하원 의장 하면서 했는데 그 트럼프하고 막연한 사이예요.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 트럼프 성격상 바로 간다. 바로 가가지고 뭐 혹자는 뭐 빠르면 북미 수교도 가능하다는 얘기. 가능하지. 트럼프 성격상 가능하다는 얘기. 그 사람이 바텀업이 아니라 톱다운이잖아요. 이거 해놓고 해야 하잖아요. 안 하면 파이어. 하지.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언제 어떻게 지금 정해질지 모르고 지금 비밀 협상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고 있겠죠. 제가 그러니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 문제가 좀 접어지면은 다 갈 수 있죠. 그럼 업적 내세워서 그때 이제 교황청도 움직일 거야. 틀림없이. 또 다시 하자. 그럼 그걸 김정은이면 사인을 줄 수 있다. 뜻밖의 만남 거기 썼죠. 이 사진 상당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게 여기서 썼지만은 종교가 없는 나라의 외교관이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적성국가잖아요. 외국을 만난 것은 이거 없어요. 바티칸에서 찍으신 건가요? 바티칸 아니고 교황청 소속의 라테라노 성당. 저 교황청 성당이 4개가 있어요. 4대 성당이. 바티칸이 있고 라테라노 있고 이번 교황님 묻힌다는 산타 마리아 마조레 있고 또 바오로 성당 4개가 4대 성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교황청 청사가 지금 바티칸으로 가기 전에 여기 있었습니다. 라테라노에. 거기서 이제 저 만났는데 이 사진은 좀 안 웃고 있어요. 해상도 높아 이것은 근데 웃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웃고 있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이 북한직 인사들은 북한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 이탈리아 주 이탈리아 대사. 주 이탈리아 북한의 그 대리 대사. 외교관들이구나. 대사가 없으니까 대리대. 이건 서기관. 이 친구 서기관. 왜냐면 그 전에 조성길 대사가 그거 됐어요. 그 추방당했거든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로 추방당해가지고 그 후임을 온 거예요.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조성길이 부부가 딸을 놔두고 잠자겠죠. 망명했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 이름 바꾸고 살겠지. 난리 났어. 2018년 11월에 그 사건이 있었고 2019년 2월에 이게 온 거예요. 얼마 안 돼서야 다 만났. 이 사람이 이제 그 산 에디죠 그 교황청 산의 자선기관 단체 회장 만난 거예요. 이게 나고 우리 대사관의 차석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평양이 교황청에 중요한 사인을 보냈다. 공개를 한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교황청도 내가 서울 간다니까 평양 당국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달라. 뜻밖의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때도 중요한 사인을 보낸 거예요. 교황청이 평양에.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만나서 얘기했더니 즉석서 오케이. 국정통상 했기 나는 그때 동케이니까. 그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굉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협상 내용을 취재하니까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그 굉장한 건데 이게. 근데 그게 수습됐는데 만약에 다음 협상이 시작된다면 이제 간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이임이 됐으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그 리스크를 마다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베트남하고 중국 검증이 돼 있고, 검증이 돼 있고, 그리고 북한은 외교 고립이 돼 있잖아요. 교황이 가면은 교황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기자가 140명이에요. 바티칸 출입 기자가. 뭐 CNN, 뭐 AP, 뭐 BBC 다 가서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러면. 생중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읽을 수 있지. 다 생중계 되지. 그래서 외교 고립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저의 찬스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체제 위협도 되지만 그리고 종교가 개방되면 정상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정상 국가. 세계 유일한 비정상 국가예요 지금. 쿠바도 그 지금 미국하고 수교를 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5개밖에 안 돼요. 러시아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저 바티칸하고 수교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북한 5개. 그 중에 그 이런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 유일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하면 외교인들 뭔 짓거리냐 이게 비정상적인 현상이지. 그걸 깨려고 하거든. 그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정상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종교죠. 종교가 제일 대표적인. 야 우리 그 가톨릭 신자도 있고 있잖아 성당도 있고 우리가 왜 뭐가 문제? 선전 효과도 크고. 바로 그거지.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베트남이나 중국 수준의 개방을 하면 사실상 엄청나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썼지만은 그때 교황청에서는 평양교구가 그 남북 분단되고 사실상 적성국가 나눠졌지만은 지금 서울대 교구장이 겸임하고 있어요. 서울이. 그래요? 그래서 교황이 어느 나라를 가면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의 교구장이 영접하게 돼요. 그럼 서울대 교구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황이 그거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자극하지 마라. 협상도 하지 마라. 그러고 한국 패싱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한국 정부나 한국 교회는 카톨릭은 나서지 마라. 도울 거 있으면 밀물태서 도와라.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된 겁니다. 나도 그쪽에서는 야 니들은 남한이 북한이 형제국가라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별개의 나라야. 너 왜 간섭을 하지 마. 이런 거지. 그것도 중요한 게 교황이 방북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적지 않았어요. 바티칸 내에서 보수적인 사제들은 많이. 그렇죠. 보수적인 사람 있지. 다 찬성하는 거 아니지. 사제가 없는데 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적죠. 이게 한국에서도 반대는 안 하는데 반대를 어떻게 합니까? 시기상조. 시기상조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반대라는 표현을 안 해요. 어떻게 교황이 간다는데 반대를 합니까? 지금은 너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전통적으로 교황은 가톨릭 사제가 있는 곳을 가요. 나라를. 근데 거기는 사제가 없다. 그러고 지금 가면은 북한 김정은이 교황님의 방북을 체제 선정에 이용할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황이 정면으로 돌파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나는 교황이기 이전에 선교사다. 선교사가 뭘 가리냐. 옛날 그러니까 선교했던 마테오 리치 옛날 교과서에 나오죠. 중국에 제일 먼저 갔던 선교사. 그분이 예수예요. 우리나라 프란치스코나 뭐 베네딕토처럼 예수에도 그 가톨릭의 수도 중에 하나거든요. 큰 수도. 거기 소속이에요. 그 우리 선교할 때 뭐 그렇게 따지고 왔냐. 다 불모지 가서 했지. 나는 선교사다. 그걸 가리지 마라. 사제가 없기 때문에 가지 말라가 아니라 사제가 없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그게 선교사의 사명이다. 그리고 체제 악용할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은 다 플러스다. 북한도 플러스고 우리 플러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소노 디스포니빌레. 책 제목 중에 이거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2018년 10월에 바티칸 가가지고 알렌했을 때. 그렇죠. 알렌했을 때 그 누굽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 초대하려 한다 하니까 가신가 됐으면 하니까는 교황 소노 디스포니빌레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방북 초청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한 거예요?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네. 교황집 오면 제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의사를 먼저 표명을 그걸 한 했구나. 거죠. 방북 초청 의사를 밝혔구나. 그때. 그렇죠. 그걸 하니까 교황이 나 가겠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요청 사실상 수락해서 뉴스가 커진 거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적극적인 게 그랬대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가야 하지만 김정은은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 싱가포르 갈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중국 비행기 대신 타고 왔잖아요. 그 양해 구한식으로 했구나. 제가 가야 되지만 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 오십시오. 그렇지. 김정은 위원장은 비행기 자체가 없어요. 장거리 비행기가. 싱가포르 갈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중국 비행기 임차해서 갔잖아요. 없어요. 진전성이 있었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했냐면 책은 안 썼는데 북미 관계도 막 좋아지고 하니까 이건 되는 거다. 그래갖고 뭐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화기애애했는데 그럼 그 초청장이 와야 되거든요. 국가 원수의 그 순방은 정식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구두든 아니면 서면이든 보통 서면이라 하죠. 그러면 그 초청장을 누가 가져오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게 그냥 뭐 DHL로 오지는 않을 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직접 갖다 그러니까 초청장을 다 주는 것도 외교행위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못 오니까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올 거다. 김여정이 올 수가 있다. 그래 그 자체가 홍보 효과가 있어. 그리고 저 미국에 갔던 그 그러니까 누구이죠? 트럼프 만나러 갔던 군인 있잖아요. 그 실세 그 친구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트럼프 백악관에서 그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잖아요. 그 이름 나올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 트럼프한테 김정은 친서를 전달한 그 친구가 오는 거 아니냐. 그 정도 급이 돼야지. 트럼프한테는 그 높은 급이 갔는데 교황님한테 오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트럼프한테 친서를 전달했던 그 친구가 김정은 친서를 갖고 교황청에 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 외교 행위라는 게 김정은이 만약에 저 교황을 초청할 경우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국가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저 북한 체제가 이렇게 개방적이다, 개방시킬 거다 이걸 홍보하는 거니까 교황을 초청한 과정에서 그 친서를 전달하는 것 자체도 외교 행위죠. 중요한 외교 행위죠. 그 저 실세가 저 트럼프 만나러 그 갔을 때 큰 봉투 갖고 왔잖아요. 그것도 외교 행위잖아요. 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저 예상이 막 돌 정도로 분위기가 업돼 있었어요. 업돼 있는데 보도 보면 알겠지만 그때 2019년 2월 28일, 27일, 28일 양일간 있었지 않습니까? 첫날 분위기 좋았어요. 그때 저 첫날까지만 해도 뭐 첫날 좋았어. 근데 갑자기 그냥 둘째 날 그냥 트럼프가 했는데 존 볼턴이 첫날은 참석 안 했어요. 첫날 참석은 두 안 했어요. 기록을 보면 둘째는 참석해갖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파토나. 존 볼턴이 결국 몇 달 있다가 파열했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커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성경에 뭐가 있냐면요. 그 기독교를 안 믿더라도 모세는 알죠. 모세. 당연히. 구약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신약의 주인공 예수. 그러잖아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약속 땅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멀리서 내다보고 못 갔어요. 광야를 방황하지 않았어요? 40년간 방황하고. 40년 방황했죠. 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목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거 305페이지인데 네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네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이 하느님이 모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보이는 산에서 죽어서 묻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나안 땅에 간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간 사람은 모세의 비서였던 후임자 여호수아. 난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 못 갔지만 가려다가 못 갔지만 후임자는 가지 않을런가 하는 후임자 여호수아 계기죠. 예, 북한을 그래서 이제 저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기대가 허무맹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람은 후임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후임자는 아마도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지를 받들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반도에 관해서는 방북,
해서 그 한반도 평화의 기조를 쌓는 거. 그래서 교황님 저 마지막 만날 때도 이민자 하실 때 네. 절하고 나니까 절할 때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절한다니까 이분이 몸 못하는 게 처음이거든. 그래서 내가 저 한국에서 큰 절의 의미를 얘기 드렸죠. 그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존경하는 어른하고 헤어질 때는 큰절 합니다. 다시 만날 거 기약하면서 했더니 받아주면서 좋아하시는데 큰절을 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소노 디스포니 빌레 유효하죠. 그러니까 가고 말고 난 갈 거다 하면서 내 꿈이 남북한 지도자의 손을 잡고 판문점을 걷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정도로 아주 강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때 이제 그 방북 추진할 때도 그 얘기하죠. 교황을 평화하우스 하도록 하잖아요. 교황의 그 라틴의 명칭이 폰티펙스거든요. 폰티펙스. 여기 나오는 폰티펙스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아, 이게 다리 놓는 사람이구나. 양쪽에 다리를 놓는. 이 교황도 미국하고 쿠바에 다리를 놓았잖아요. 수교할 때 좀 많이 관여해서 결정적으로 수교했죠. 오바마하고 리델 카스트로가 공식 어나운스멘트를 할 때 공식적으로 감사 얘기를 했어요. 이분한테 이번 D-Day는 프란시스 교황의 역할이 컸다. 쿠바에 또 카톨릭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이분이 카톨릭도 방문하고 미국도 방문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역할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평양과 서울, 평양과 워싱턴에 평화 다리를 놓고 놓아서 북한의 평양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휘날리고 서울과 평양에 인공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 한반도에 그 평화가 정착되기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한반도는 냉전 시대의 마지막 그 지역인데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거 국지전이 아니고 국제전이 된다. 3차전이 될 수가 있다.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2번 만났거든요. 로마에서 뭐 회의처 하고 있는데 그때도 얘기하고 아주 일관되게 그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하셔가지고 그 방북해서 옛날 1994년이죠. 김일성 사망했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북폭을 하려고 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전쟁 직전에 카터 대통령이 가서 북한을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한 다음에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김영삼 대통령하고 저 정상회담을 하려다가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안 됐는데 그때처럼 방북을 해서 카터 역할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쪽 그 국내 주요 인사들의 그 바람이죠. 지금 어려운데 남한과 북한 특히 미국이 중요하죠. 결정이 미국이죠. 북한의 외교 최종 목표는 미국하고 수교입니다. 미국 수교죠 최종. 우리 공격하지 말아라. 그렇죠. 체제 안전 보장이잖아요. 제재 좀 풀어라. 제재 좀 풀어. 그럼 제재 풀어라. 그래 먹고 사니까. 베트남도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엠바고를 걸었잖아요. 금수 조치했잖아요. 그게 풀려진 게 1994년인가밖에 안 돼요. 91년인가? 그러니까 풀려가지고 미국하고 수교되니까 먹고 산 거지. 그걸 북한이 봤거든. 그럼 미국이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풀려야 다른 나라가 풀리거든. 그래서 베트남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살만해진 걸 북한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한테 풀어달라. 근데 안 풀어주고요. 아직 안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딜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최종 목표가 최종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좀 교황이 결정은 아니지만 분위기 만들어 달라는 게 김정일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디지털 타임즈에서 뭐 그걸 좀 강조해 줬으면 우리나라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이 책을 쓴 지 지금 출판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사실 이걸 로마에 가서 교황님한테 헌정하려고 했어요. 교황님은 뭐 내용은 모르겠죠. 이제 비서들이 이제 번역에 좀 주겠지만은 이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뜻을 좀 펼쳐 주십시오. 그래서 꼭 한국
건강이 회복되면은 북한 가십시오 하려고 이 책을 드리려고 했는데 드릴 기회가 상실된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 방문,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 의지를 좀 계속 더 갖고 계셔가지고 남북한 백성들이 좀 잘 살게 해달라 평화롭게. 이게 한국에 대한 사랑이 보통 아닙니다. 예. 남다른 애정을 저는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일보를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책이 나온 지 한 일주일 됐을 상황에서 나왔어요. 교황이 메시지를 하고 이번에 선종하실 때 돈이 $100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숙소를 내가 거의 일주일에 막 두세 번은 교황청 가니까 봅니다. 그 자세히 안 나오던데 산타 마르타 하우스예요. 섬녀 마르타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거창해 보이죠. 거창한 데가 아니에요. 뭐 공동 뭐 기숙사를. 그러니까 교황청에 근무하는 가톨릭 사제들 신부들의 공동 숙소 기숙사예요. 그래갖고 기숙사기 때문에 남는 방이 있으면 외국에 손님 오면 자기 하는 거예요. 그 공동 기숙사에 공동 숙소에 손님 방이 게스트룸 15평짜리 15평밖에 안 되는 그 게스트룸에서 201호 여기서 12년을 사신 겁니다. 식사도 거기서 하고 큰 홀에서 공동 식당 있잖아요. 그러면 신부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신부들이 부자연스럽잖아요. 높은 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외교 의전에 우리 밥 먹을 때 식당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상석은 문이 보이는 상석이 그잖아요. 이 양반은 꼭 들어와요. 문을 뒤로하고 교황 지정석을 봤거든요. 같이 식사는 안 했는데 6인용 식탁이 있는데 이런 식탁인데 가운데 앉았는데 문을 보이는 쪽은 다른 사람이고 그 교황이 할 정도로 검소하신 분인데 그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 교황님의 그 리더십의 특징은 광의불료로 합니다. 광의불료.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이 나오는데 밝게 빛나지만 그 빛으로 남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좀 빛이 나는 사람들은 남의 눈을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잘난 척 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스타하고 영향력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자기로 인해서 이 말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역대 교황들이 대부분 바티칸 성당 밑에 그 안치됐잖아요. 나 그거 싫다. 외곽에 산타 마르타 거기 성당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립묘지 안 가겠다. 국립묘지 안 가고 외곽에 있는 그냥 그 묘지에 가겠다. 거기도 이제 교황이 몇 분 있어요. 그 되면은 묘지 보면은 막 엽적이 막 써져 있잖아요. 묘비명도 화려하고 이름만 적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100밖에 없었다. 14만 원. 광의불효. 나는 이 단어로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도 본받으려 나가면 이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권력 좀 있다고 막 사람들 막 의시되고 돈 좀 있다고 의시되고 그러면 남의 눈을 어지럽게 하잖아요. 어지럽게 하면 안 되지. 겸손하고 소박해. 그러니까 그 사람 성품이나 이걸 인품을 알 때 어느 곳에서 살고 누구랑 사냐, 누구랑 밥 먹냐 보면 대충 알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 사람 판단. 그리고 차, 이 사람은 소형차 타요. 한국 왔을 때 소로 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동차 회사들이 고급차 만들잖아요. 교황청에 선물로. 롬바르디 기니 큰 자동차,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선물로 보내요. 그럼 그 기록에 남기고 보유자로 내고 팔아가지고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소형차 타거든요. 소형차. 우리나라에서 소울처럼. 이런 걸 할지 역대 교황에 있는 황금 그 폐 안 쓰고 자기서 철저한다. 이 말로 다 설명이 돼요. 이 말을 대입하면서 설명이 되는데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광의불효. 빛이 나지. 교황인데. 근데 교황이라는 게 이 정신을 좀 이거 누구도 얘기 안 하더라고. 이 정신을 좀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사회이든 언론인이든 누구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가졌으면 하는 좋겠는가. 그 교황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막 뭐 하지 말고 광의무력 하시오. 저는 이걸 딱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지도층한테는 한국이나 뭐 전 세계로 마찬가지죠. 광의불효 정신을 본받아라. 이건 정말 아무도 쓰지 않았더라고. 그리고 또 역할로는 한반도 평화의 기조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프란츠 교황의 그 했던 걸 하면서 네. 자기 교황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했으면 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